사관학교 30번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설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걸 바로잡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요약을 했고요. 자, gx는 g빵은 빵이고 g'빵은 1이에요. 그러니까 y는 x랑 0,0에서 접하는 그런 최고 차항이 k인 3차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방정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이 양이 아닌 5개의 실근,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fx는 얘가 지금 제가 그리는 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생으로 그린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힘들고 약간 합성함수 비슷하게 풀어야 돼요. 자, 근데 이 값을 그냥 k라고 하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 y는 k를 그어. fx에 y는 k를 그어. y는 k를 그었을 때, 자, 함수 값이 같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x랑 gx랑 같다면, 이게 x랑 gx였다면 당연히 성립을 한다고. 당연히. 아, 이건 당나죠. 애시당초 같은 값을 f에다가 집어넣었다면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와. 이건 너무 쉬워. 자,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 x가 여기 오른쪽에 있을 때 gx가 왼쪽에 있어. 대칭적으로. 그럴 때도 여전히 같은 값 k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gx랑 x가 반대 보여요. 이때도 이 방정식에 실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요, k가 빵이 될 때가 좀 문제인 거야. 왜? k가 빵이 될 때는 저거 점이 3개가 걸리잖아. 자, k가 만약에 빵이 아닐 때는요, 무조건 gx는 x거나 gx는 마이너스 x예요. 둘 중 하나, 애시당초 값이 같거나 아니면 반대 부호거나. 자, 그런데 k가 빵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k가 빵일 때를 한번 그려봅시다. k가 빵일 때, 그래. y는 k가 만약에 빵이라면 그때는 이게 값이 3개가 걸려요. 이때는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x가 0이었어. x가 0이었어. x가 0이면 f0은 당연히 0이죠. 그때 당연히 f의 g빵도 함수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f의 g빵이 0이래. 그러면 g빵이 될 수 있는 후보가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g빵은 그냥 빵이라고 주어졌어. 이 조건 때문에. 위에 있는 조건 때문에 g빵은 빵이야. 물론 위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g빵은 1, 0, 마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만약에 1이었다면 f1은요, 당연히 빵입니다. 그때 f의 g1도 값이 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g1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즉, 얘 또한 마찬가지로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한 번 더. x가 마이너스 1일 때 f의 마이너스 1은 마찬가지로 0이고, 그때 f의 g의 마이너스 1이 0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 될 수 있는 g의 마이너스 1의 후보가 마찬가지로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를 고려를 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상황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요약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문제에서 앞선 조건에서 G0이 빵이기 때문에 얘는 빵으로 확정이야. 그럼 얘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G빵은 빵이 확정이야. G빵은 빵이 확정이야. 자, 일단은, 그리고 양이 아닌 5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얘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현상은 발생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k인 3차 함수예요. 그리고 gx는 0,0에서 접합니다. y는 x랑. 그죠? 0,0에서 어딘가에 접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래쪽에서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해. 그럼 여기가 0,0이죠. 그럼 어딘가에 실근이 있겠지. 실근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근이 있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gx랑 y는 x의 그는 반드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양수근을 갖잖아요. 양이 아닌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양수근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게 gx가 y는 x랑 아래쪽에서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위쪽에서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 물론 이제 3중분도 이제 되긴 되는데 일단 그건 다 안 되면 나중에 생각을 하죠. 자, 아래쪽에서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0,0에서 접하고 p는 당연히 음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gx는 마이너스 x를 꽂아가지고 실근이 몇 개 나온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gx는 마이너스 x를 꽂아. 마이너스 x가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면, 자, 여기에서 생기는 실근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실근이 교점에서 생기겠죠. 얘 하나, 두 개만 생기잖아요. 자, 일단 얘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발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발생한다 쳐도 한 개죠. 만족해도 한 개죠. 만족해도 이렇게 쓸까요? 만족해도 한 개. 우리는 서로 다른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2개,
만족해도 1개. 그럼 총 3개지. 그러면 저게 저렇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만난다면, 자 여기서 실근을 세봅시다. 자 여기서 실근을 세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0,0 둘, 어딘가 셋, 4개죠. 그런 다음에 얘가 출동을 해서 1개를 만들어주면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델에서 얘는 G1은 이 3개가 모두 다 가질 수 없겠죠. 왜요? 이게 y는 x잖아. 그럼 1,1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근데 1,1은 여기 있고 1,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어딘가에 1, G1이 여기 있겠지. 1, G1이. 그 G1이 1도 될 수 없고 당연히 0도 안 되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자 일단은 0과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요. 이거 증가하는데 어떻게 0을 갖고 어떻게 마이너스 1을 가져요. 그리고 당연히 1도 안 되겠죠. 이게 3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1을 만날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 그죠? 1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뭐 이제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gx랑 y는 x, y는 gx랑 y는 x의 실근이 그 중근도 다른 근이라 친다면 빵빵피잖아. 빵빵피야. 실근이 이미 3개야. 근데 3차 함수는 실근이 1차 함수랑 만났을 때 최대 3개잖아요. 최대 3개. 중근도 다른 거라고 치면 이미 방이 찼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1을 실근으로 가져요. 당연히 안 되죠. 자리가 찼는데. 그래서 G1은 그래프상 어차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G1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G빵은 여전히 빵인데 얘 실근이니까 G빵도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요. 여기서 G-1이 무슨 값을 가져야 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잘 모르면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G의 마이너스 1이 1이었다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실근이 4개고 여기 실근은 만족한다면 1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게 뭐야? 4 더하기 1을 만들어서 5가 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G의 마이너스 1이 1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말은 GX랑 마이너스 X의 근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의 근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자, 이게 어려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하면, 자, 우리는 여기 4개, 5개인데, 1개인데, 말 그대로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는 2번 세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은 이미 여기에서 센 근일 뿐이죠. 그죠? 나는 새로운 근 하나를 추가시키고 싶은데, 만약에 G-1이 1이었다면 이미 여기에 속한 근이 그냥 마이너스 1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가 그냥 마이너스 1이었던 것 뿐이야. 자, 다시. 나는 근을 하나 새로 찍고 싶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아닌 새로운 근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g의 마이너스 1이 1이었다면 그 말은 gx랑 마이너스 x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란 건데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여기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1일 뿐인 거야. 새로운 게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나는 이 4개의 점이 아닌 새로운 점을 추가시키고 싶은데 그죠? 그럼 얘는 그러니까 겹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겹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랑 여기서 나오는 근이 사실상 똑같은 거야.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건 새로 세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겹치는 건 안 세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gx랑 x의 실근이 마이너스 1이란 건데 그 말은 얘도 또한 여전히 이 방정식의 실근에 포함한다고. 만약에 g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냥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줄 뿐이지 여기에 점 4개의 새로운 근을 추가시키는 게 아닌 거야. 그죠? 우리는 아예 새로운 근을 추가시키고 싶은데 1번 혹은 2번 경우라면 그냥 단순히 여기에 있는 근을 알려주는 정보일 뿐이라고. 새로운 근을 추가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랑 얘가 아닌 독립적인 근을 하나 새로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에서도 약간 좀 대충대충 할 수도 있는데 계산법도 중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gx는 0,0에서 접해. y는 x랑 접하고 어디에 있는가 p에서 만나. 그렇죠.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은 빵이고 gx랑 y는 마이너스 x의 실근이 3개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근은 일단 0,0은 확정이에요. 그리고 음근 2개가 나와야 돼요. 음근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양수근은 나오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식으로 한번 요약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쓸데없는 거 지우고 자, 직선이 있죠.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으니까 빼서 생각하자. 자, gx 빼기 x는 최고차항 계수 k죠. k
x에서 0에서 접하고 p에서 만나. p 마이너스 1인 건 모르지. 자, 그죠? 그럼 gx를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일단 접한다는 건 썼고요. g의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걸 써봅시다. 그냥 심플하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g의 마이너스 1은 k.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붙고 그럼 마이너스 k 1 더하기 p 마이너스 1 이게 0이다. 그 말은 자 k 곱하기 1 더하기 p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 gx랑 마이너스 x랑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0,0은 무조건 포함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음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음근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kx제곱 x 막 kp x 넘어와 더하기 2x는 0.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x는 0은 관심이 없잖아. 이거 그냥 x 날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x는 0인 거 우리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x는 0이 하나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근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x는 0이고 하나 찾았으니까 뭐 묶는다 생각해도 좋고요. 그냥 이거 x를 날려버립시다. 원래는 자 x를 날리는 건 x가 0일 때만 날릴 수 있어요. 0이 아닐 때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x가 0일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x가 0일 땐 관심이 없어. 이 방정식이 여기서 그러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긴 하는데 판별식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물론 정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정역의 제한은 없는데 하필이면 결과값이 음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뭐 2차 함수의 근이 뭐 음근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뭐 양수근 하나 음수근 나와야 된다, 뭐 아니면 0과 4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판별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별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적당히라도 그려야 돼. 그죠? 왜냐면 판별식에는 뭐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만 나온다. 혹은 뭐 x가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 이런 걸로 판별해주지 않아. 판별식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근이 몇 개 있는지를 따져줄 뿐이지 뭐 그게 양근인지 음근인지 뭐 어디 사이에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진 않아요. 판별식은. 그냥 말 그대로 판별식은 있다 없다 이것만 알려줄 뿐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그러면요. 지금은 정역의 제한은 없지만 지금 음근 두 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얘를 마이너스 2를 이항시켜.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P는 음수죠. 그러면 그리면 P 0 이렇게 생기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를 꽂을 건데 실근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음근 두 개일 수밖에 없겠네. 그죠? 무조건 음근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왜냐 마이너스 2는 음수잖아. 여기 밑에 빨간색이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그죠? 그래서 실근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음근 두 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판별식을 쓰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세팅이 달라지면 이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다른 조건을 써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면 자 이거 전개를 합시다. kx제곱 마이너스 kp 더하기 2는 0. 음근 두 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프에서 그냥 무조건 음근 두 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판별식 p제곱 반의 제곱 k제곱 p제곱 마이너스 4ac 8k가 0보다 커야 되죠. 같아도 안 되지. 자, 근데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k를 날려도 돼요. 그럼 k p제곱은 8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죠? 이제 이거 연립합시다. 자, 이거 연립하는데 쟤랑 연립을 해야겠죠? 얘랑. 자, 근데 k를 날릴지 p를 날릴지가 고민인데 지금 k가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이 매우 강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p를 없앱시다. 자, 그럼 1 더하기 p는요. 마이너스 k분의 1이고요. 1도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k 곱하기 자,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겠죠? 그리고 통분한다 치면 k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8보다 커야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k 그냥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반학교 30번 제대로 풀어봤습니다.